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효과가 62%이며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합니다. 화이자와 달리 영상 2도에서 8도의 냉장 보관과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95%인 화이자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을 예방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코백스에서 190만 회분, 미국에서 2천만 회분, 그리고 인도 제약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코백스를 통해 다음 달 한국에서 5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이고 4월과 9월 사이에 나머지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3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0만 회분이 전국에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전국 예방자문위원회가 접종 연령을 발표하고 각 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부 국가에서는 65세 미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캐나다에서는 접종 연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백신 보급과 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욕 지역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들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욕 지역 보건당국은 맥킨지 병원과 코텔루치 병원, 사우스레이크 병원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일자 등 보다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욕 지역 보건당국은 4만 5천여 명의 80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을 마치면 즉시 75세로 연령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 지역의 미시사가와 브램튼 당국이 3월 8일 스테이 앳 홈 명령이 해제되면 그레이존을 넘어 레드존으로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시는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신규 환자 증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토론토와 인접했지만 영업 재개를 결정한 욕 지역 보건당국은 변이로 인해 사례가 급증하더라도 전면 봉쇄보다는 표적 방역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 지역이 3월 8일 이후 영업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론토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당국이 발표한 예상 모델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대로 줄지만 그렇지 않으면 2,500명으로 늘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규 환자가 다시 4,000명까지 급증하면서 3월 말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462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의심되는 변이가 1,000건이 넘습니다. 핫스팟 지역의 확진율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필 지역이 7.1%, 토론토와 욕 지역도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반가운 소식은 백신 접종 덕분에 장기 요양원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적절한 방역 규제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면 더 나은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신규 환자 수가 6주 만에 가장 많은 1,138명이 나온 가운데 오늘은 1,25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362명, 필 지역 274명, 욕 지역에서 104명이 나왔고 8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단독 출마한 김정희 후보팀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 회장단에 당선됐습니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회칙과 선거관리 세칙에 의거 김 후보팀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김정희 회장 후보와 이상설 변현숙 부회장 후보가 37대 정 부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김서연 이사선임위원도 무투표 당선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후보팀이 단독 출마로 당선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된 선거는 취소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정희 회장팀은 제57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년간 일하게 됩니다. 제57차 정기총회는 오는 4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안건은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 회장단 취임식에 이어 2021년 예산안 인준과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카 노인회가 두 번째 응원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한카 노인회는 온주 정부의 지원으로 회원 중 생활이 어려운 200명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대와 간장, 소면과 김, 마른 미역과 참기름을 제공해 준다며 오는 3월 19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량이 한정이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카 노인회의 회원 수는 1,750명입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빈집 지하에서 숨진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요일 밤 미확인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밀턴 웰링턴 스트리트 노스에 있는 주택 지하를 수색한 끝에 어제 오후 5시쯤 숨진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으며 같은 날 영아의 부모인 34세 남성과 24세 여성을 체포해 과실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아의 사인 규명을 위해 검시관이 투입된 가운데 사건 현장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평소 불법 거주자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나나이모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거리두기로 시작된 시위가 흉기극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 폴트플레이스몰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용의 남성이 20세 여성을 주차된 차로 강하게 밀어내 피해 여성이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자 남성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여성의 부친이 화가 나 다가가자 갑자기 용의자가 들고 있던 철제컵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부친이 수차례 흉기 찔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나 페리를 타고 도주했던 용의자는 한 시민의 제보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 집에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개인 간병인 양성 프로그램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 컬리지 24곳의 프로그램 신청자 6,000명에 한해 수업료가 면제되고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2,200명에겐 $2,000씩의 학비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8개월 프로그램을 6개월로 앞당겨 3개월은 이론 수업을, 나머지 3개월은 장기 요양원이나 가정보호시설 등에서 유급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장기 요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4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해 관련 단체는 일단 환영을 표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평한 임금 지급과 채용 등 근로조건 개선과 10,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